자, 여러분, 오늘부터 3단원에 들어가게 될 텐데 3단원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중단원인 자극의 전달 부분부터 들어가게 될 건데요. 자, 3단원은 굉장히 수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수능에서 굉장히 고득점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암기할 건 암기하고 열심히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교과서 59페이지를 보면은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 뉴런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뉴런이 무엇이냐? 자, 뉴런이란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신경세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생명들은 1단원의 생명의 특징에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본적 단위인데 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본적 단위인 신경세포가 바로 요 뉴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냥 신경세포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조금 특별한 애니까 뉴런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여서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자,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포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에요. 자, 여기 있는 요 전체가 세포 하나입니다. 세포 하나. 그래서 우리는 요 뉴런의 구조와 그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크게 뉴런은 신경세포체, 그리고 가지돌기, 그리고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신경세포체는 여기 나와 있는 가장 큰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하고요. 얘는 핵과 세포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핵과 여러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모든 세포는 세포 소기관들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뉴런에서는 가지돌기랑 축삭돌기에서보다 신경세포체에 약간 세포 소기관이 몰빵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세포 소기관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도 여기에 들어있어서 물질 대사를 여기서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지돌기라는 부분은 여기 신경세포체에 머리카락처럼 생긴 요 부분 있죠. 얘네들을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자,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에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신호를 계속 전달받아가지고 우리도 전달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요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가지돌기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축삭돌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삭돌기는 여기 비엔나 소세지가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 부분을 말하는데 요 뉴런은 다른 뉴런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또 전달을 해야 될 텐데 그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축삭돌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크게 뉴런은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의 기능이랑 위치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아까 여기 선생님이 비엔나 소세지 박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 있다고 했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신경은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으로 먼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비엔나 소세지처럼 생긴 부분의 명칭이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자, 마리집이 있는 뉴런을 마리집 신경 또는 마리집 뉴런, 그리고 마리집이 없는 뉴런으로 구성된 게 민마리집 신경, 그리고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합니다. 자, 마리집 신경은 축삭돌기가 마리집으로 쌓여있다 말 그대로죠. 그리고 민마리집은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은 마리집이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마리집은 이 명칭인데 여기 안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축삭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감고 있는 모양인데 이 감고 있는 세포의 이름이 슈반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슈반세포가 감겨있는 부분을 마리집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 거고요. 세포니까 여기에 또 슈반세포의 핵이 여기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축삭 중에서 마리집으로 감겨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자, 얘네들의 명칭을 우리는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마리집 뉴런 상에서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축삭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고요. 얘는 나중에 가면은 좀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니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랑비의 결절의 개념도 정리를 한번 해두세요. 자, 근데 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신경 우리가 이걸 배운다는 거는 마리집이 뭔가 좀 독특한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배우는 거겠죠. 자, 마리집은 절연체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통합과학에서 절연체가 뭔지는 배우고 올라왔죠. 절연체란 열이나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절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집 신경에서는 요 마리집 부분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뉴런의 종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얘네들은 각각 생긴 것도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생긴 거 보고도 뭐가 구심성인지, 뭐가 원심성인지, 뭐가 연합인지는 여러분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교과서 6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구심성 뉴런 그리고 원심성 뉴런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원운동이 뭔지 알죠? 원운동. 자,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자, 얘를 구심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려는 힘의 이름을 원심력이라고 하죠. 요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구심성 뉴런은 외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몸의 중심인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뉴런을 구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바깥에서 중추신경인 뇌 쪽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게 구심성 뉴런이고요. 자, 반대로 원심성 뉴런이란 몸의 중심인 중추신경, 뇌의 명령을 몸의 바깥 부분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원심성 뉴런입니다. 그래서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끼어있는 연합 뉴런,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의 역할은 정보를 통합해서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연합 뉴런은 뇌나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생긴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심성 뉴런을 확대해서 봅시다. 이건 우리 앞에서 봤던 뉴런의 모습이랑은 조금 달라요. 얘의 특징은 신경세포째가 축삭의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한 모양이니까 그림을 보고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합 뉴런의 모양을 봤는데 연합 뉴런은 특징적인 게 여기 있는 신경세포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신경세포체가 좀 월등하게 발달이 되어 있고 축삭돌기의 길이가 조금 짧은 애를 연합 뉴런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던 뉴런의 기본 구조처럼 그냥 생긴 애, 얘를 원심성 뉴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데에 그냥 그림으로 나와도 명칭 안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자극을 전달하는지 자극의 전달 경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우리 1단원에 생명의 특성 중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었죠. 자극에 대한 반응, 그 안에 세부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자, 자극이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받아들여져요. 그럼 얘는 몸의 감각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감각기에는 감각 뉴런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고요. 감각 뉴런은 대표적인 구심성 뉴런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감각 뉴런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이 연합 뉴런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연합 뉴런은 아까 전에 뇌와 척수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명령을 내린 정보가 운동 뉴런을 통해서 반응기 쪽으로 갑니다. 운동 뉴런은 대표적인 원심성 뉴런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우는 방법이 감각 뉴런, 구심성 뉴런, 기억, 그리고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 이응 이렇게 외우면은 좀 쉽게 암기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기를 통해서 우리 몸의 외부로 반응을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를 쌤이랑 같이 한번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바닥에 5만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주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감각기를 통해서 우리 시각, 눈을 통해서 바닥에 5만원이 떨어져 있는 걸 본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우리 몸에 있는 감각 뉴런이 선생님의 뇌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뇌 속에 들어있는 연합 뉴런이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주워라. 그리고 나면은 운동 뉴런을 통해서 이 명령을 전달합니다. 왜? 주스려면은 선생님이 팔이랑 다리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반응기, 근육이 있는 팔, 다리로 보내기 위해서 운동 뉴런을 통해서 자극을 전달합니다. 팔이랑 다리로 움직여가지고 빨리 5만원을 줬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예시를 통한 자극의 전달 경로는 여러분들이 요 모든 경로를 찬찬히 따져가면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예시를 여러분들이 듣더라도 요 경로를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필기를 해놓고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교과서 61페이지부터 나오는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필기할 것도 좀 있고 정리를 좀 잘해가지고 암기를 좀 빡세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자, 흥분의 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 3점짜리 문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먼저 흥분의 전도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우리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뉴런이 아까 전에 쌤이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뉴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신경계의 역할은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신경계의 역할이잖아요. 자, 뉴런은 신호를 받아요.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으면은 뉴런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막의 전기적인 특성이 변하게 됩니다. 요거를 흥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분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신호가 쫙 이렇게 전달되는 게 신경계의 전체적인 시스템이고요. 자, 흥분이 발생한다. 그럼 뉴런의 요 축삭돌기를 따라서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흥분이 뭐고 전도가 뭔지에 대해서는 대충 알았는데 어떻게 얘가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도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휴지 상태의 막전이 휴지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낯선 단어가 나와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휴지 상태가 뭐냐면은 자극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아무런 흥분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휴지 상태라고 하고요. 이때 막전이가 휴지전이라고 하는데 막전이는 뭐냐면은 뉴런이 이렇게 있죠. 뉴런이 있으면은 전극을 꼽아요. 세포막 안이랑 바깥으로 이렇게 전극을 꼽아가지고 전압계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전압을 측정합니다. 그때 걸리는 전압을 막전이라고 하고 아무런 자극이 도달하지 않은 흥분이 없는 상태의 뉴런의 막전이를 휴지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휴지전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림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여기 지금 뉴런의 축삭돌기 세포막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휴지전이 상태의 뉴런의 세포막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쌤이랑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휴지전이 상태의 명칭을 우리는 분극 상태라고 합니다. 분극 상태. 자, 분극 상태는 뉴런의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막 안쪽이 상대적으로 좀 음전하를 띠고 그리고 세포막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떼어가지고 양극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분극이라고 말하고요. 자, 이때 분극이 유지될 수 있는 원인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휴지전이 상태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80mV, 쌤은 중간값 마이너스 70mV로 정리를 할게요. 마이너스 70mV입니다. 자, 뉴런은 흥분이 들어오지 않은 휴지 상태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 70mV 정도로 막전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70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 3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쌤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지금 여기 뉴런의 세포막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막단백질에 대해서 배웠죠. 세포막에 박혀있는 단백질들을 막단백질이라고 하고 걔네들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뉴런에서도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막단백질이 3가지 종류가 박혀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나트륨 통로라는 애가 있고 칼륨 통로라는 애가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애가 있습니다.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만 이동시킬 수 있고 칼륨 통로는 칼륨만 이동시킬 수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과 칼륨을 동시에 이동시킬 수 있는 애인데요. 자, 분극 상태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큰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을 세포막 바깥쪽으로 나가게 하고 칼륨을 세포막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애고요. 얘는 펌프라는 명칭이 붙은 걸로 봐서 에너지를 써서 이온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배웠듯이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쓰는 에너지 ATP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ATP를 사용해서 펌핑을 하게 됩니다. 자, 얘가 나트륨은 계속 바깥으로 이동시키고 칼륨은 안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분극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칼륨 통로 있죠? 원래 나트륨 통로랑 칼륨 통로는 분극 상태일 때는 닫혀 있다라고 배웁니다. 근데 나트륨 통로에 일부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나트륨은 이동하지 않고 있는데 칼륨은 일부가 바깥으로 좀 새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요게 또 분극 상태 마이너스 70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자, 세포 안쪽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세포 안쪽에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이 세포막 바깥쪽보다 좀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 안쪽은 마이너스 그리고 바깥쪽은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분극은 마이너스 70mV로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가지 원인은 꼭 적어놓고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얘네 셋 중에서 분극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분극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정도는 기억하고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분극 상태 다음으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전도가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아무런 흥분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자극이 안 들어온 상태를 분극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자극이 들어왔다, 흥분이 발생했습니다. 흥분이 발생하고 난 다음 상태를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재분극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분극을 회복하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극, 탈분극, 재분극을 통한 자극은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라고 정리를 아까 했죠. 순서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분극, 그 다음 탈분극, 그 다음 재분극, 그리고 다시 분극을 회복한다. 자, 우리는 요 세 가지 스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굉장히 외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총 4가지를 기준으로 외워라 라고 정리를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4가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꼭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먼저 막전이 그래프 위치 꼭 암기해야 됩니다. 막전이 그래프는 분극, 탈분극, 재분극, 그리고 다시 분극을 회복할 때까지의 막전이 변화를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여기 나오는 요 그래프입니다. 자, 항상 과학에서는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프 분석을 하는 방법을 쌤이 알려줄게요. 자, 그래프는 생명과학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그래프에 이름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름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이름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분석해야 될 게 X축과 Y축의 명칭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막전이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2가지는 반드시 분석을 해야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프가 나오면은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요거는 그냥 과학에서 기본이니까 선생님이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 그래프의 이름은 막전이 그래프이고 그리고 X축은 시간, Y축은 막전이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여기 휴지전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앞에서 바로 배웠던 휴지전입니다. 이거는 분극 상태, 휴지 상태의 막전이를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얘는 흥분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분극 상태는 여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위치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탈분극 상태를 봅시다. 탈분극은 여기 역치전이라는 말이 있죠. 자, 역치전이가 뭐냐면은 흥분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전이라고 합니다. 흥분이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을 역치라고 하고 그때의 전이값을 역치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뭔가 찔끔찔끔씩 도달을 해가지고 점점점 막전이가 올라가다가 역치전이를 뛰어넘는다. 그러면은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분극은 역치전이를 뛰어넘는 그 순간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요까지를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막전이 변화가 나타나는 구간을 우리는 활동전이라고 하고요. 활동전이는 피크 값이 이렇게 있고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플러스 30이나 플러스 35를 주고 있으니까 요 값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재분극. 자, 재분극은 다시 분극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의 명칭을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재분극은 다시 휴지전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찾기 쉽겠죠. 자, 그리고 우리 지금 1호 계정에서는 삭제가 됐는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는 단어가 있어서 쌤이 알려줄게요. 자, 지금 휴지전이는 마이너스 70으로 나와 있죠. 근데 마이너스 70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 구간이 여기 그래프에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이름을 예전에는 과분극 상태다 라고 배웠었는데 요즘은 그냥 재분극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용어를 삭제시키긴 했지만 예전 문제를 풀다가 과분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부분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막전이 그래프에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이 어디를 나타내고 있는지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은 우리 각 막전이 특징적인 거는 외우고 있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자, 분극 상태 휴지전이는 마이너스 70 그리고 활동전이의 피크 지점은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35mV 그리고 여기 과분극 지점은 우리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80mV로 나오니까 이 지점의 막전이들은 암기를 해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